혀끝에서 무성한 갈기가 돋아나. 두근대는 불안. 목요일이 싫어. 저 눈을 동그랗게 뜬 의자들이 싫어. 종말의 창, 빛바랜 책등의 색. 차가운 손을 내미는 그림자. 차가운 손을 거두는. 꿈속에서 만난 노란 돌은 화를 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너는 왜 돌이 아니냐고. 왜 그렇게 어둡고 뾰족뾰족하냐고 혼을 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되먹지도 못하게 되먹은 게 죄라고. 책상에 책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 책들은 다 옳은 말 해도 될 만한 근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난 물질로만 여기 놓여 오로지 생각이라는 것을 할 뿐인데 이게 존재하는 걸까? 존재하는 것에 가까운 걸까? 확신 없이 모래시계를 뒤집고 모래가 내려앉는 걸 한참 동안 봤어. 아파. 그렇지 않니? 파도를 눈앞에 두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않니? 자꾸 말했다. 대체 뭐가 그렇다는 건지도 잘 모르는 채 파도 소리는 철썩철썩이 아니구나. 쏴도 아닌데 그렇지 않니? 만약 그렇다면 쓸 수 없다고 믿길 땐 죽은 사람들 책 읽었어. 선생님들, 언니들 시집 읽었어. 진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도 왔어. 해가 질 무렵 구름은 분홍빛이고 꼭 울기 직전의 눈 같고 구름에게 표정이 있다면 지워진 다음 오는 표정이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답장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쓸 수 없었다. 이 자리에 지규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원했던 것과 유사하고 멀리 있는 것. 가령 돈과 사랑 혹은 감정을 감각화해줄 빛이나 숲에 관한 웃으면서 울고 있는 푸른 입술. 그런 수법은 다 배반해버리자. 이미 많이 저질렀으니까. 그렇지 않니? 나는 종말에 관한 시를 쓰고 유서를 새로 썼다. 9파운드 섀도우의 브릿지를 듣고 읽고 물었다. 당신 방에서 당신은 혼자 한다. 괜찮아. 나도 충분하니까. 그 시는 슬픔에 관한 시가 아니다. 그 시는 슬픔을 주장하고 슬픔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시.
나는 그런 시는 마냥 싫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읽고 있는 게 지겨워. 지겨워서 그만 화가 났다. 화가 나도 무엇에 화가 났는지, 어디에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1시간이 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일에 왜 이렇게 환장할까 생각하다 나도 그렇다는 사실에 조금 슬퍼졌다. 그렇지. 묻고 싶었다. 물을 수 없어서. 책을 읽었어. 크고 무거운 것이 마음을 꼭 짓누르는 내 성분은 오로지 분노뿐인 것 같고 아들은 내 마음 안에 빨강이 있다고 사랑이고 약한 거라고 했다. 얘가 뭘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는 엄마가 싫다고 이상해서 싫다고 몇 시간이나 울었다. 이상해서 싫어. 그 말이 그토록 나를 찌르는 말이었고 지구가 돌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지하철을 탄다는 게 매일 오후 6시면 서부간선도로가 교통체증에 시달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도 세상은 하나 달라지는 게 없고 그런 면에서 시 같다는 생각도 들어. 네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기다리는 거지. 사실 그건 내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이었고 장난처럼 그 말을 너는 자주 인용했고 시간은 차곡차곡 흘러 매일 입속에 밥을 집어넣으며 이게 비천이 아니면 뭐가 비천인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절망.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어린 시절 쓴 시들을 읽었어. 작은 방, 옷장, 화장실, 상자, 벽, 관, 침대 3장, 병실, 나무 책상, 탑, 벌집, 빗다발 3개, 3개, 3개 모두 갇혀 있었다. 빛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대푸가를 지을 당시 베토벤은 꿈을 꾸었다. 실은 2 손으로 눈두덩을 꼭 누른 채 오래도록 누워있던 것 뿐이지만 그는 청력이 상실될 무렵 하일리겐슈타트에 가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썼다. 음악의 삶을 살겠다는 기이한 결의.
영원히 귀머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고백. 새파란 공포. 그는 모든 음을 턱으로 공명판의 진동으로 느끼며 오래도록 앉아. 검은 새들은 자신의 색을 알지 못한 채 검정에 가까워질 수 있다. 동생들과 조카, 함부로 악보를 팔아넘기는 손들, 난도질되는 찢기는 말할 수 없는 비천. 음악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건반에 서서 음악 속에 울면서 음악 속에서 전율했다. 음악이 뭔지 모를 때부터 어린 베토벤은 떨었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시인이고 음악가의 삶을 생각한다. 내 아이의 마음도 말지 못하면서 오래전 죽은 사람의 슬픔을, 고독을 이해하려고. 삶 전체가 거대한 진동이었다고. 그게 너무 이상해. 그렇지 않니? 끈적거리는 손을 쥐었다 폈다 주머니 속에 넣어 숨기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고통을 그럴싸하게 전시할 방법에 몰두하며 새벽 고속도로를 달릴 때 최대 볼륨으로 음악을 들으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나, 전멸하는 빛과 끝없이 뻗은 텅 빈 도로, 떠오르는 도로, 허공, 찢기는 허공. 이것을 시로 쓸 수 있나 생각했고, 속력은 참 아름답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렇지 않니? 시발 다 죽어버려 라고 쌀 씻으며 죽은 몸들이 거리에, 칸칸 방에, 사무실에, 자동차에, 지하철에 흩어져 조개처럼 얌전히 썩어가는 장면을 쌀을 씻으며 손을 저어 알갱이들을 만지며 죽은 화분에 물을 주어도 화분은 살아나지 않아. 매일 500ml의 물을 쏟아부으며 어쩌면 살아날지도 몰라. 어쩌면. 그런 잔인한, 실낱 같은, 희미한 얼굴, 작은 눈, 작은 코, 작은 입. 잘 못 써서 이해할 수 없겠지. 미안해. 자꾸 잘못한 것 같은 마음. 눈앞의 나무를 발로 차 몽땅 쏟아지고 끌어안고 어둠을 고백하고, 미안들이 사는 미안의 나라에서 끝도 없이 서로 사과하며,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니까. 화를 내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 내가 예민했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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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들의 행렬에 참여하고 싶었고, 우주에 울려 퍼지는 교향곡을 생각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게 다 소용이라는 마음과 모래알갱이들. 아름다운 것만 주고 싶었는데 내 손은 온통 검정이라 움켜쥐는 순간 새도 물도 접시도 식물도 단순해 검어지고 말아. 시들어버린 잎사귀만 가득 쌓인 두 손을 어쩌지 못해 우물쭈물거리며 네 등만 보고 있어. 이 모양이라서. 이렇게 어둡고 뾰족뾰족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코 발음할 수 없는 그게 내 이름이라서. 단 한 번도 몸속에서 꺼내본 적 없는 심장이 내가 가진 유일한 증거라서. 이미 돌아선 날개가 너무 높아서. 모래시계를 뒤집고 다시 뒤집고. 그렇지 않니?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작은 마을이 있다면 수신자가 없는 편지들만 모아둔 아무도 찾지 않는 박물관. 편지들의 무덤이 있다면 거기 취직해 평생 편지를 훔쳐볼 수 있다면 그렇게 늙어 죽으면 어떨까? 가끔 수신자가 없는 척하는 내게 온 편지도 있을까? 그렇지 않니? 라는 말은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다시 쓰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고, 다짐 같은 게 얼마나 쉽게 손상되는지 너도 알지? 사랑을 해봐서 알지? 눈물에 관한 영화를 3편, 사랑에 관한 소설을 2편, 죽음에 관한 시를 10편, 이별에 관한 노래를 6곡. 노란 돌과 영화관에 갔고, 스크린을 잘 볼 수 있도록 돌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렸다. 내 쓸모가 조금 기뻤고, 이 차가움 쏟아지는 빛, 눈부신 빗물이, 그러나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영화관을 빠져나올 때는 쫓겨나는 기분이 들어. 어둠 속에서 걸어나가는 다리들을
묵묵히 따르며 줬다 뺏는 것 같다. 영화라는 형식 자체가 사랑과 유사하다고. 그게 너무 좋아. 너무 무서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써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둠과 어둠이라는 글자는 썩 잘 어울리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게는 남아있는 숙제가 있고 진실, 사랑, 진실, 사랑. 도래하는 매일의 절박. 우리는 함께 누워 전생 체험을 하다 잠이 들었고 동생은 발치에 서서 돌아와, 돌아와 외치고 있었다. 구체성을 잃은 말들 담담히 적어내리며 괜찮다고, 괜찮다고.